기계죠? 400. 다 구이로 쳐.济州岛在古时候是朝鲜国王发配官员的流放之地。那些被流放的官员从韩半岛汉江边的都城汉阳出发，车马劳顿，最后坐船渡海来到济州岛。他们登陆的地点就是这里，朝天村码头。在此安顿下来之后，每天很重要的一件事是隔海遥望北方的汉阳，就是今天的首尔。时刻盼望有朝一日，王能回心转意，重新启用他们为国效力。久而久之，他们修了一座面南背海的亭子，练北亭，来寄托这种心志。离练北亭不远的小巷子里，有一家猪肉店，名叫丹罗 Pork。丹罗是济州岛的古称， Pork 是英文猪肉的意思。丹罗 Pork 专门网上在线销售济州本地特产黑猪肉。店老板名叫李忠，和妻子申真英一起经营这家猪肉店。他们来自首尔。李忠早年服过兵役之后，应聘到一家小型办公设备公司，从事打印机、复印机、传真机的售后维护工作。这时真英从事互联网站的设计工作。李忠工作很努力，总是竭尽全力为客户解决问题。几年下来，积累了很好的客户关系。他本人又对电脑情有独钟，业余时间自学了电脑知识。1999年，李忠26岁，在首尔开了一家苹果电脑维修店。真英辞去工作，全心帮助李忠。创业时只有他们两人。 컴퓨터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뭐 아무 거래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냥 컴퓨터에 대한 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영업력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뛰어다녔죠. 그래서 그 사무기기, 예전에 이제 오피스 이런 기기들, 그런 거래처부터 해갖고 영업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 쪽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판매만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예전에 이제 사무기기 관리를 했던 그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보수 관리라는 걸 접목을 시켰어요. 그건 뭐냐? 그 컴퓨터 판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PC들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월정액을 받고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제 와이프가 이제 여자친구일 때 같이 사무적인 일을 좀 봐주고 저는 현장으로 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게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되니까 거래처도 좀 늘어나고 이제 판매력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또 직원 1명, 2명 또 채용하게 되고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컴퓨터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점 하향세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제 컴퓨터 쪽은 전망이 이제 많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와이프랑 고민 끝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리 AS 관련된 업무를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템을 찾았는데 저는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안 한다고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어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평생 컴퓨터만 수리해라. 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걸 그냥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사업을 하다가 애플 사업도 작게 한 게 아니라 되게 크게 했어요. 홍콩에 사무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점도 해외까지 25개가 있었으니까 작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또 통신을 하게 된 이유도 다른 사업을 찾아서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옆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일을 이렇게 넓게 크게 잘 할 수, 그러니까 잘 시너지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람, 나게 일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뭔가 잘 맞으니까 일적으로 그게 컴퓨터를 시작하고 한 14년 후 정도 13년 4년 후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수리 쪽으로. 그때 시점이 아마 아이폰 3GS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이제 KT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처음 이제 전향을 했고 스마트폰 수리를 또 하다 보니까 수리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판매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또 이제 대리점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KT 강남 마케팅 이제 강남에 이제 회사다 보니까 강남 마케팅부라는 거기 부서에 찾아가서 대리점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휴대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판매 경험도 없는 사람이 힘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신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제 그 얘기가 잘 돼서 대리점을 이제 1호점을 저희 컴퓨터가 아니라 저 아이폰 애플 수리 전문점 바로 앞쪽에도 하나 이제 조그만 매장을 하나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수리뿐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큰 전자 매장 단지에 있는 그 안에 실내에 있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매장을 한번 내보자. 외부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게 된 게 처음에 이제 강남 논현동에 있는 2호점이지만은 저기 그 로드 매장으로 치면은 이제 1호점이 된 거죠. 거기를 처음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 또 이제 KT에서도 제가 영업력이 좀 좋은 거를 잘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매장도 좀 컸고 1호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담당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 영업 실력이면은 하나 더 내셔서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판매가 또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인 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KT에서도 이런 지원도 받고 저런 지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2호점을 내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2호점이 강남역에 이제 좀 안쪽에 있지만은 거기다 이제 2호점을 내서 시작을 또 하게 됐죠. 거기가 이제 노드 매장이 2호점. 이게 점점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관리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와이프가 실장이었는데 실장과 같이 이제 마케팅을 다 짜서 장점은 이제 내가 짠 마케팅을 이제 이쪽 저쪽 우리 이 세 군데 매장에다가 같이 동시에 이제 돌리게 되다 보니까 판매량도 좀 많이 늘고 더 이건 아무래도 좀 전망이 있어 보인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해서 한 개 또 3호점을 내게 된 게 이제 강남 논현역이라고 거기에 있는 또 3호점을 또 내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리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또 하나 이제 힘든 게 직원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거 단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총괄을 제가 이제 스카우트를 또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체계가 또 잘 잡혀요. 그래서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KT에서는 이제 강남 마케팅부라는 그 KT 부서가 아마 KT 마케팅부에는 총 수도권에 한 5개 부가 있는데요. 강남부가 이제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강남부에서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1등 했다고 보시면 돼요. KT에서도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매장을 하나만 더 내면 어떻겠냐. KT에서 또 먼저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낸 게 이제 신사역점. 마찬가지로 뭐 신사역 내고 또 양재역까지 내고 해서 총 5개 점을 이제 로드 매장 운영을 했었는데 短短2年内，李忠和真英在首尔先后开设了6家苹果 iPhone 专卖店，聘用了40名员工。在 KT 整个运营体系中，他们的销售额名列首尔第一，在整个韩国市场也是独占鳌头，一时间风光无限。早在2006年春天，韩国政府解禁手机补贴禁令后，各大运营商和旗下代理商为争夺客户资源，不断加大补贴砝码，由此使市场进入恶性竞争的循环当中。为整顿市场乱象，2014年，韩国政府重新出台了手机补贴禁令，责令运营商停止向新用户施以补贴。一时间，智能手机销售数量锐减。对李忠来说，市场的冬天突然降临了。 저희는 매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다가 그 상권 중에서도 제일 비싼 강남역 상권에 있으니까 운영이 도저히 힘들어지기 상황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판매가 그 법이 생긴 이후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대 200대 팔던 매장이 뭐 50% 30%까지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버텼어요. 한 군데 매장을 정리해 나가면서 한 6개월을 딱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나라에서 이 통신 판매 자체를 건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영업을 잘한다고 해도 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포기를 하자. 2014년도, 5년도, 14년도네요. 유통법이 딱 생기고 거의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통신 쪽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서울에서는 이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우리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같았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좋은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영업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택한 곳이 뭐 여러 지방도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오고 싶은 로망이 있었던 게 이제 제주도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보자 라고 마음 먹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의 한 6개월간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한 6개월을 쉬었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동안에 이제 사업 이런 부분 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도 뭐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할 생각이 없이 쉬면서 낚시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주도에 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쉬는 건 아니고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 옆에서 조금씩만 언지를 해줘도 아이템을 찾아내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한국 여자들이 보통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뭐 여가 즐기고 그런 건데 원래 성향이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막 누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아무리 남자여도 평생 이제 늙을 때까지 돈 벌어다가 주는 기계도 아니고 이제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가지고 나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이 사람을 보조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사람한테 돈을 뭐 평생 벌어와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보조를 한 것 같아요. 일을 자존심도 많이 건드렸고 일을 하게끔 다 정리하고 진짜 아무도 없는데 가족끼리만 딱 왔으니까 딸 둘 데리고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건데 보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둘 중에 둘 다 힘들다고 정신을 놓으면 까딱하다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 좀 쉬는 동안 전 집에서 일을 계속 했어요. 경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작업도 했고 서울시 거 홍천군, 청량군 이렇게 조금 큰데 군청들 그쪽 일을 다 받아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으로 했어도 보통 사람들 급여보단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한 500-600 정도 한 달에 재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기한을 맞춰서 일을 딱딱딱 끝내줘야 되니까 밤잠 못 자고 밤새 일하고 낮에는 이제 또 아이들 학교랑 다 챙겨주고 우리 저 사람 일을 배우는 동안 또 출퇴근도 시켜줬어요. 제가 회사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밤에 몸이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픈 게 또 나오긴 했는데 그건 뭐 이제 크게 드러나게 아픈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서 좀 이제 그거가 힘든데 제가 또 쓰러지면 저 사람 계속 이 일을 진행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아이들 케어하는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제 몸을 신경 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이 자꾸 커지고 할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같이 발 맞춰서 잘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나이도 먹었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40 이제 나이가 40 넘어서 어디 직장 생활 한다는 거는 우리 내 식구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적인 사업 아이템도 구상을 하고 하면서 낚시를 이제 했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생각을 한 게 제주도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온라인 판매, 유통 이런 쪽.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특산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이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귤, 그리고 뭐 수산도 있겠지만은 뭐 축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하면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대충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 이제 그래서 해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유통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9월달,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5월달 정도에 내려왔었는데 한 4개월, 5개월 쉬다가 이제 9월달에 이제 그 유통 관련 업체들을 좀 다녔어요.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축산 관련해서 돼지고기, 흑돼지가 또 제주도에서는 또 알아주니까 이 흑돼지 판매를 한번 알아보자. 제주도에는 흑돼지뿐만이 아니라 백돼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제주도가 흑돼지도 백돼지도 맛있는 이유가 우선 지역 특성상 이제 육지보다는 좀 청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수에서는 삼다수, 이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아마 돼지가, 육지에 있는 돼지 고기가 제주도로 또 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거를 제주도에서 아예 그냥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백돼지와 흑돼지가 하나의 특산물이 된 거죠. 이제 귤이 제주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흑돼지도 백돼지도 하나의 특산물이 돼가지고 육지에 납품이 되는데, 저도 사실 육지에 있을 때 어디 마트 가면은 뭐 제주 돼지고기 사다 많이 먹었는데 뭐 아주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내려와서 먹어보니 왜 육지에서 먹었던 제주도 고기랑 맛이 또 틀리지? 좀 그런 의아심이 좀 생겼어요. 이유인 즉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고기는 이제 신선도를 따지자고 하면은 육지로 올라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유통 과정, 이런 시간들이 당연히 제주도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좀 길겠죠. 냉장육은 알다시피 이게 길면 길수록 육즙 빠지고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주 돼지고기라도 육지보다는 여기 현지 고기를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거고, 라고 알아본 데가 이제 축산 저쪽에 조천에 있는 유통 전문점을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했더니, 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가격이 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그 견적서 가격이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과연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흑돼지가 정말 메리트가 있고 한데 축산을 한번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배워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기술을 오로지 이제 배우기 위해 들어갔죠.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축산을 딱 일을 접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라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몸으로 뛰어대는 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도매 유통 가격을 보고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마트에서 사먹는 이런 고기 가격과 생산지에서 나오는 가격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다녔는데, 아침에 뭐 거의 7시, 8시, 출근 시간이 8시 반인데 항상 먼저 나가서 미리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를 제가 다 해놨어요. 세팅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 돼 있고 그냥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편하게 일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음을 열고 많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되기 전에 사장님한테 제안을 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저보다 사실 나이가 어립니다. 내가 이제 사실 그분한테 그 기술적인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없이 저는 사부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 차원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하나 경험을 바탕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시를 먼저 제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안 게 제주도 사람들 생각 이념들을 좀 알게 됐어요. 어디를 가나 이제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마인드가 다들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냐. 그건 아니다 형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뭐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은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이제 온라인 판매 유통에 관련돼서만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잘 상의만 하면은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런 또 이제 작업장 관련해서 이제 허가받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생소하고 모르니까 공부를 되게 또 많이 했어요. 이거 삼라포크라는 곳을 오픈하기 전까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또 부분이 아니라 이런 허가 절차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설 관련된 거, 뭐 장비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또 했죠. 그거는 매장을 어떻게 이제 잘 구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무조건 뭐 매장만 오픈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매입처 관련 부분, 이제 고기를 또 들여와야 되니까요. 이제 매입처 관련 부분은 기존에 축산 일을 배우면서 그 안면이 있던 그런 사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제일 중요한 이제 판매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주도에 축산하시는 온라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틈새를 공략을 한 건데 가장 이제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곳이 뭐 흔히들 많이 아는 이제 옥션 G마켓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셜 뭐 티몬이라든가 쿠팡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한번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 고기가 덩어리로 오면은 이거를 소분을 잘 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그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용도에 관련된 거를 잘 재단을 해서 사진을 잘 찍고 금액 설정은 제가 다 하고 디자인하고 온라인에다 이제 판매를 올리는 거는 우리 이제 와이프가 하고. 안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데 지금 흑돼지 유통,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고 나서 힘든 거가 이제 사람 관계가 첫 번째는 MD들, 담당, 마케팅 MD들인데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돼야지 이 상품 딜도 더 잘 올라가고 그 딜 노출도 더 잘 되고 MD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비율을 또 맞춰줘야지 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를 더 낮추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딜을 계속 짜요.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더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요. 왜냐면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딜이 대부분 밤 12시나 막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매일 딜 올라갈 때부터. 잠 못 자고 답변을 계속 달아줘야 되고 그 답변을 어느 정도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매출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면 밤새 답변을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나와서 상품 준비해서 포장해서 이제 상품이 나가면 그 상품을 받아서 만족을 하면 다행인데 만족을 고객들이 못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응대도 해줘야 되고 전화 와서 뭐 고기가 나쁘니 뭐 덜 왔느니 뭐 먹어봐도 맛이 없니 뭐 어쩌니 뭐 다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들어오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겠지만 온라인에 그 상품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정말 상품 후기 하나가 잘못 올라오게 되면 그 회사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런 위기까지도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신경 써서 고객들하고 통화하고 응대하고 후 조치해주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긴 해요.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이 회사 고기가 맛있고 이 회사 참 좋은 데다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 또 소개해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기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가장 먼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래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한번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라. 구매도 한번 해보고 맛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흑돼지라는 거를 제주도에서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좀 처음엔 생소하고 사람들이 좀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단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또 얻어서 계속 새로운 딜을 만들고 새로운 가격 구성을 또 하고,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원했던 만큼 양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길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순간 좀 어려운 부분을, 판매 이런 부분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은 이제 주변에 오프라인 영업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마케팅을 제가 좀 구상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한 게 뭐 주변 식당들부터 해서 이런 펜션, 그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뭐 캠핑장들, 그래서 바베큐 관련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전단지도 만들고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게 제주도에 와서 굳이 이거를 막 구워 먹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 거의 사 먹는 추세라. 왜냐면 제주도라는 곳에 오면은 사람들이 렌트도 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뭐 오기 때문에 사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제 맛집 찾아다니며, 저희가 생각했던 그 마케팅 영업이 좀 안 맞았어요. 주변 식당들이 좀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고기를 이제 한두 군데 쓰기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 관련된 이제 거래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온라인은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딜도 특가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도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한번 사 먹어보고 이런 식당, 육지에 있는 식당 관련 이제 업주들이 하나둘씩 또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 어디 식당을 하는데 그 고기를 한번 좀 대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의들이 이제 한 군데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육지에 그 식당 도매업체 거래처들도 좀 생기고, 그런 이제 발판 계기가 돼가지고 잘 됐었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 또 양이 많아지니까,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직원도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우리 와이프랑 둘이 할 수 있는 양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 양을 벗어나니까 이제 직원을 또 한번 구하게 되고, 제주도에서는 사람 못 갈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육지에서 사람을 데려와 보자.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유재석 과장님, 이제 제 친구지만은 주부 사원을 또 이제 모집을, 남자 직원을 못 갈 것 같고 주부 사원을 모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축산을 어떻게 여자분이 와서 일을 하겠냐,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3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첫 주부 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이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기술적이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메인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보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은 여자분들이 하기에도 충분하거든요. 남자 직원을 뽑기보단 주부상을 또 뽑게 됐어요. 왜냐면 꼼꼼하고 이런 일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주부상이. 그래서 주부상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사원이 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딜을 더 짜게 되고, 양을 더 이제 특가도 낼 수 있고,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 우리가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감 때문에 지금은 뭐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죠.